저희 시어머니는요, 정말이지 툭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며느리 무한주기 1등이셨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누구네 며느리는 15억짜리 집도 해왔네. 누구네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100만 원짜리 한복을 해줬네. 어쩌네 하면서 제 기를 죽이려고 은근히 이말저말 하시더군요. 정작 제 남편이랑 저는 비슷한 학력 출신들이고 남편은 공무원, 저는 예체능 쪽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는 해도 솔직히 제 월급이 남편의 2배예요. 시댁은 아버님이 관리직으로 현역 근무하시고 시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일을 20년 정도 하시다 저희 결혼하면서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그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시댁이나 저희 친정이나 재정 상태도 그렇고 그냥 비슷비슷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제 쪽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먼저 비교를 하도 하셔서 저도 굳이 이것저것 따지게 되는데 솔직히 결혼하면서 양가에서 지원받은 돈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집이 5천만 원, 시댁에서 7천만 원 해주셨는데 제가 남편보다 모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반반 결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뽑은 신차도 남편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어머님은 제 어떤 면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냥 당신 자식이 아깝고 또 아까우신 건지 가뜩이나 대출 잔뜩 끼고 집 사서 여유가 없는 바람에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은 명품 가방이랑 백화점에서 100만 원대 원피스 세트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양쪽 똑같이 하는 마당에 어머님만 과하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양가에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그러시더군요. 난 잘난 아들 장가 보내는 대가로 받는 건데 안 싸돈도 얼떨결에 같이 받으시네? 그럼 전 잘나지 않은 부족한 딸이라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결혼식이 3주 전이라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펑펑 울면서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걸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어 엎거나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주요 단골 멘트가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툭하면 한 번씩 남편에게 넌지시 물으십니다. 걔는 요즘 어찌 지낸다니? 걔? 누구? 지영이 말이야. 엄마, 왜 자꾸 걔 얘기를 꺼내?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아니, 궁금할 수도 있지. 걔가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성격도 싹싹해서 참 예뻤는데. 하시며 남편이 사귀던 전 여친이 어머님께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굴었는지 사귀며 두어 번 본 이야기를 줄줄줄 읊어대십니다. 아니 글쎄 나한테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온 거야.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 왔는지 솜씨도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난 그 정성이 더 마음에 들었어. 어머님, 아드님이 요새 이런 여자 만나요. 직접 알려주고 싶었대. 얼마나 애교 있고 싹싹한지. 그리고는 남친의 전 여친이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먼저 여쭤보고는 매일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보냈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거나 날씨가 추운데 빙판길 조심하시라는 등 제가 봐도 싹싹하고 예쁜 짓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사귀다가 갑자기 그 전 여친이 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문자 통보한 후 그대로 잠수 이별을 했다더군요. 제 남편은 자기가 왜 차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황당하게 헤어졌댔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저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 전 여친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알고 있냐면 그 전 여친이 공교롭게도 제 졸업한 대학교의 같은 단과대학 후배예요. 제 친구가 그 전 여친이랑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남편이랑 사귀고 나서 알았네요. 남편의 전 여친이 제 후배라는 사실을요. 아무튼 예전 일이고 이미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사이인데 자꾸 그 전 여친 얘기 들춰내서 뭐하게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저는 표정이 썩어 문드러져 갔지만 어머님은 본체 만체하며 그냥 하는 말인데 뭐 기분 나쁘니? 꽁할 것도 없다.
라고 하시며 제가 혹시라도 기분 언짢아 할까봐 속 좁은 여자 취급을 하시더군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머님의 그런 얕은 수가 가소로웠다고 해야 하나? 며느리 기 죽이려고 저러시는 게 눈에 다 보여서 솔직히 우스웠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 저렇게 주책이시지? 싶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먼저 알아서 어머니에게 그만 좀 해. 유진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잖아. 라고 나서서 화를 내고 저한테도 따로 사과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일로 남편이랑 크게 다투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바보 같지만 당시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 듣기 싫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성격이 순한 시어머니도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남편 전 여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하는 게 못마땅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결혼하고 제가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어머님께 혼날 때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해야 한다길래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 자주 돌아오더라고요. 게다가 할 말도 없는 불편한 사이에선 더더욱 부담이 되더군요. 남편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나름 중재를 했지만 어머님이 정한 일주일에서 제가 며칠 오바된 후 전화를 하자 어머님이 나름 화를 참으며 얘 벌써부터 전화 안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좀 너무하다. 어머님, 요새 아이들 테스트 기간이라 저 점심도 못 먹고 이래요.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서 아무 생각 못하기도 했고요.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아무리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너한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네 시부모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하는 게 먼저지. 지영이는 심지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한 사이였는데 그렇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목이 칼칼하다고 하시더니 제가 꿀물 좀 타서 갈까요? 라고 하더라. 네? 아니 어머님 왜 자꾸 그 여자 얘기를... 그냥 그렇단 얘기야. 그럼 일 바쁘다니 열심히 하고 끊자. 라고 하시더군요. 전화 끊고 나서 열이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너무나 민망해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날 남편이 시댁에 전화해 안부전화 문제 조율이며 그 전 여친 이야기 꺼내는 것 좀 그만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나 보더라고요. 시모는 그렇게 한동안 안 하더니 서너 달 뒤부터 슬금슬금 또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어버이날을 맞아 주말 동안 양가에 방문했고 나름 머리 쥐어 짜내서 이벤트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하고 용돈도 나름 넉넉히 봉투에 넣어 준비해 친정에 먼저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랑 제 남편도 어쩐지 뿌듯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시댁에 갔죠. 아버님도 뭐 이런 걸 다 해왔냐며 어색하지만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문제는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런 걸 돈 주고 샀다고? 네가 좀 해오지 그랬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손재주들이 다 좋아서 다 직접 만들고 그러더만. 게다가 너는 예술하는 애면서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오니? 얼만데? 어머님, 재료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기는 무리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아쉬워서 그렇지. 예전에 그 지영이는 자기가 직접 앙금 케이크도 만들어 오고 화과자도 만들어 오고 그랬단 말이야. 또 그놈의 지영이 소리. 하필이면 남편이 자리에 없을 때였고 시아버지는 또 그 소리냐며 엉거주춤 일어나 자리를 피하셨어요. 진짜 이쯤 되니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꾸 그 일 전 여자친구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매번 그냥 하는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신경이 안 쓸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여자친구랑 비교해 너무 별로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아예 직설적으로 내뱉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아니 그래 네 말대로 이미 넌 결혼을 했고 걔는 지나간 애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라니깐. 뭘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굴어? 그냥 넉살 좋게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러면 되지. 이럴 때 지영이 같았으면 이라고 어머님은 또 자신도 모르게 전 여친 이름을 내뱉으시곤 황급히 말씀을 거두시더군요. 이쯤 되니 어머님은 고의로 저를 먹이려는 게 분명하더군요. 그렇게 이따금 전화해서는 넌 또 왜 이렇게 전화가 뜸하니? 요즘 애들 참 살갑던데 지영이도 그랬고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거나 시댁 방문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고는 꼭 그런 옷을 입어야겠어? 나이도 아직 어린데 너무 우중충하게 입었다. 좀 화사하게 입어보지 그래? 지영이 걔는 파스텔 톤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 뽀얗고 이뻐가지고 라고 하시며 꼭 뒷부분 지영이 칭찬은 저에게만 들릴 듯 작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전 여친 얘기 이제 정말 듣기 싫다고 대놓고 뭐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면서 입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는 더 그러셨습니다. 저희 부부 아침 식사 문제에 특히요. 저희 부부는 아침 안 먹습니다. 남편은 총각 때부터 안 먹었고 점심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아침에 뭐 먹고 가면 바로 점심 먹는 기분이라 속이 부대끼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직장 출근해서 동료들이랑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걸 먹는 편이에요. 이렇듯 저희 부부간의 루틴이 있는데도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아침 굶는 게 싫으신가 봐요. 아침 좀 해먹지 그래.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거나 아님 전날에 반찬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고 아침에 간단하게 국만 끓이면 되잖니. 남편이 안 먹는다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둘 다 맞벌이인데 왜 저한테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하는 일이 있지. 지영이 걔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지가 아침도 차려주고 커피도 내려줄 거라고 어찌나 애교 있게 얘기했는데. 어머님, 또 그 여자 얘기예요? 저더러 정말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더 노력할 생각은 없냐 이 뜻이야. 뭘 또 그렇게 날 세워들어? 너는 하여튼 간에 참. 정말이지 시어머니 때문에 안 나던 새치까지 우수수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불시에 한 번씩 남편의 전 여친 이야기로 한 방씩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악몽도 꾼 거 있죠? 꿈에 그 전 여친이 제 남편 팔짱을 끼고 나와서는 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라며 가증스럽게 웃는 악몽까지 꿀 정도였습니다. 전 제 고민을 같은 과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죠. 그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왜 자꾸 지영인지 뭐식인지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걔를 며느리로 들이지. 이미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는데? 지영이 걔가 니네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하긴 했나 보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상사병 나신 거야.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영이 내가 알기로는 엄청 부잣집 시집 가서 지금 강남 산다고 하더라? 애기 낳고는 시댁에서 BMW 받았대. 나도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너까지 지영이 얘기하니?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볼래? 나도 니네 시어머니처럼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헤어졌을까? 그건 안 궁금해? 궁금하기는. 서로 뭐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아, 사실 왜 갑자기 잠수를 탔는지 그건 좀 궁금해. 보통 이별을 하면 최소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예의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나 잘했다면서 그렇게 며느리 마냥 여우처럼 굴더니 한순간에 왜 헤어졌을까? 내가 좀 알아봐줘? 그렇게 친구는 제 일을 자기 일처럼 흥미로워하며 제 남편 전 여친에 대해 알아봐 준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 네 남편 전 여친 지영이 왜 잠수 타고 네 남편 하루아침에 버렸는지 그 이유 알아냈어. 뭐? 왜 그랬대? 말도 마.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지영이가 자기 주변에 그랬대. 자기 요즘 엄청 부자 하나 물었다면서.
부모님이 서초구에 엄청 좋은 아파트 사시는 남자라면서 직업이 공무원인 게 아쉽긴 하지만 순한 남자고 시댁이 잘 사는 것 같으니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아양도 떨고 그랬다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그 남자 집이 아니었다는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남자 엄마가 일하는 집이었다는 거지.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파출부셨던 거야. 그 집 주인이 아니라. 뭐? 설마 그 얘기 우리 시어머니 얘기야? 그래 맞아. 네가 그랬잖아. 니네 시어머니 몇 년 전까지 강남이랑 서초에서 주중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다고. 지영이가 오해했나 봐. 니네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이 시댁인 줄 알았던 거야. 세상에. 그럼 걔가 우리 시댁이 부자라고 오해하고 내 남편이랑 사귀었던 거라고? 세상에. 아니 내 남편이 얘기를 했을 텐데. 지영이 걔가 보통 여우 아니잖아. 남자 배경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할까봐 네 남편한테 집 얘기 같은 걸 아예 안 했다네. 아무튼 지영이 걔가 니네 시댁 깡통이라는 거 알고 니네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잠수 탄 거였대. 대박이다. 아무튼 너 이 얘기 비밀이야?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제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남편한테 이야기할까 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만 시어머니한테는 언젠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리라 다짐을 했죠. 한 번만 더 그놈의 지영이 얘기하면 주변에 누가 있건 간에 그 자리에서 다 폭로해 버리리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짐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지영이 얘기 또 안 꺼내나 기다리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죠. 시댁에서 식사를 하자며 주말에 저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식사 예절을 지적한답시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식사하면서 그렇게 훌쩍거리는 거 아니다. 어른 앞에선 더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코감기가 낫지를 않네요. 엄마,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그리고 훌쩍거리면 며느리 아픈지를 걱정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부인 걱정은 너나 해.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도 못하니? 같이 먹는 자리에선 조심해야지. 지영이 걔는 밥 먹는데 소리도 하나 안 내고 딱딱한 거 씹을 땐 조심스럽게 입 가려가면서 어찌나 조신하게 먹든지 허리도 꼿꼿이 세워 앉아가지고 아주 한 마리에 학 같더라 학. 어머님은 그렇게 또 지영이 얘기를 하며 구부정한 제 모습을 맘에 안 든다는 듯 흘겨보셨죠. 남편이 또 그 얘기냐며 화를 내길래 제가 여보 됐어. 어머님이 지영이를 마음에 많이 들어 하셨나 본데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헛기침 한번 하시며 그래 너 말 잘했다. 비교가 왜 나빠? 그러면서 고칠 거 고치고 더 나은 사람 되는 거지. 너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저도 말했죠. 지영이라는 애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 같았는데 아쉬우시죠? 그래도 두 분이 정을 좀 쌓으셨나 본데 헤어질 때 어머님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러게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방구 없이 그날로 감쪽같이 연락을 안 했다길래 내가 그 부분은 실망을 했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 잠수 탈 만한 이유가 있었던데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말에 남편도 놀라 그런 얘기를 저더러 어떻게 아는 거냐며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지영이가 왜 잠수 타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알고? 알고 보니까 지영이가 제 후배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랑 같은 계열에서 일하고 있어서 건너 얘기 듣게 됐고요. 알고 보니 지영이가 오해한 게 있었다던데요? 오해? 무슨 오해? 아버님, 어머님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대요. 어머님 파출부로 일하시던 서초 아파트에 지영이 한번 부르신 적 있죠? 그때 지영이가 어머님한테 화과자 주고 갔다고 했잖아요. 지영이는 그 서초 아파트가 어머님 사시는 곳이라고 착각했나 보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 집에서 산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일한다고 말한 적도 없으시겠죠. 어머님 저희 연애할 때도 한번 그러셨잖아요. 줄 거 있다면서 저 강남 아파트 부르시고는 일하는 집이라고는 말씀 안 하셔서 저 그때 정말 이 사람 강남 사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먼저 이 사람한테 얘기해 물어서 망정이지.
아니,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시더군요.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한 번 당했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어머님이 저 줄 거 있다고 주소 알려주며 오라 하셔서 갔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남편한테 오빠 강남 살더라?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니라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이라고 하길래 알게 된 거고요. 물론 어머님은 자기 집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걸 제 남편 전 여친한테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다 들통날 일을 왜 만드시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요. 어머님은 의도가 있지 않으셨겠죠. 아무튼 지영이가 이 사람 강남에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별거 없다 생각해서 버린 거예요. 이 사람 팽당한 거라고요. 지영이라는 여자한테. 제 무시무시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남편은 심드렁하게 그러냐 한마디 했고 이미 지난 일에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머님은 너무 충격이고 너무 창피하신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제가 덧붙여 말했죠. 그리고 지영이가 친구들한테 말했나 봐요. 자기 속았다고요.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냐면서요. 그리고 엄청 부잣집에 시집 가서 진짜로 지금 강남 살고 있고 애기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외제차도 사주셨댔나 봐요. 제가 안 그래도 지영이 SNS를 찾았거든요. 세상에 애를 낳았는데도 이렇게 늘씬하고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것 좀 보세요. 시댁에서 산후관리하라고 돈도 주고 도우미도 붙여주셨대요. 와, 정말 지영이 세상 싹싹하고 살갑게 군다더니 좋은 시댁 만나서 호강하고 사나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저는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혼했다고 시댁에서 강남 아파트도 못 받았고 애 낳는다고 외제차도 못 받겠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이렇게 시댁 찾아오고 전화도 드리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있어서 애교스럽게 말은 못하지만 지영이처럼 저희 시댁 강남 안 산다고 이 사람 냅다 버리진 않았어요. 그 점은 제가 지영이보다 낫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불편한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뒤에다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저도 지영이 부러워요. 시댁 잘 만나서 호강하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비교는 어쩔 수가 없네요.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저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라고 회심의 한 방을 내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이없어 하더니 나중에는 본인도 낄낄대더군요. 그렇게 그놈의 지영이 타령은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지영이에게 배신감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무시하듯 말씀하시는 습관도 많이 고쳐지셨죠. 솔직히 저도 그날 지영이 얘기 먼저 꺼내면서 이 일로 시어머니가 더 분개하시면 어쩌나, 남편이랑 싸우게 되면 어쩌나 약간 걱정했었는데요. 제 한은 한 대로 풀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상처 주던 말버릇까지 고쳐지게 되니 제대로 사이다 한 방 먹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4, 5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아기나 기르면서 시댁이랑도 어느 정도 잘 지내요. 물론 저는 지영이처럼 애 낳았다고 외제차를 받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아이에게 너무나 애틋하게 잘해주시고 저도 그런 면에서 어머님을 존경하게 되면서 서로 또 다른 정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예전 감정이 눈 녹듯 풀렸고요. 고부간의 갈등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더군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열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댁은 어떤 편인가요? 아예 간섭 없이 자식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시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매일 돌이 운운하며 자식들 괴롭히는 시부모님이신가요? 전자 같은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시집왔지만 절망스럽게도 저희 시부모님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 3년간은 탈모가 올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혼서를 던지면서 이런 망할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한테 단 한마디 함부로 하지 못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듣기에 제가 되바라져 보일 순 있겠지만 저는 정말 살고 싶어 그랬어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런 시댁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남편이랑 저는 3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나이에 떠밀려 결혼했다기보다는 남편이 솔직히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 친정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술을 참 많이 드시고 외출 외박도 잦아 항상 친정엄마 속을 썩히셨던 분입니다. 나이 50 넘어 겨우 정신 차리시고 뒤늦게 가정에 충실하시긴 했어도 제가 한창 예민할 사춘기에 맞닥뜨린 여러 모습들의 충격을 받아서인지 저는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무조건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 남편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건전한 사람이었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음식 요리해 먹는 게 낙인 소박한 사람이라 여러모로 저희 친정아버지와 정반대인 모습에 오히려 남편과 더욱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건 저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자인데 시부모님도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한 제가 순진했죠. 결혼하고 난 이후 시댁 입김 때문에 제가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첫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엄청 가까웠죠. 결혼하고도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며 돈 벌고 있었고 남편보다 퇴근이 늦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은 각자 먹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집도 가까운데 아침마다 우리 집 와서 식사하고 출근하지 그러냐? 우리 아들은 어차피 회사 가려면 우리 집 근처 지나가야 하니까 괜찮지 않니? 아, 어머님, 그이는 그게 동선에 맞겠지만 저는 정반대라 그렇게 하면 아침에 출근 준비가 30분이나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아침은 저희끼리 차려 먹고 다닐게요. 그래? 그럼 뭐 맘대로 해라. 차로 15분 거리라지만 출근 시간대인 아침엔 좀 더 걸리기도 하고 또 매일 아침 먹으러 거기까지 가기엔 꽤 멀지 않나요? 바로 옆집이면 몰라도요. 아무튼 어머님의 제안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새 가족으로 들어온 며느리이니 친해지고 싶어 물어보셨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좀 더 바지런 떨어서 시부모 얼굴 보고 하루 시작하면 좋지 않겠니? 우리 가족인데 좀 그리 하자, 응? 니들 저녁엔 시간도 없어서 우리가 주말까지 니들 기다리잖니. 아,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평일 아침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냐? 그럼 우리가 아침마다 니들 집 가마. 라고 하시더니 정말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띵동 하고 배를 누르더니 시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씻지 않은 건 물론이고 저는 속옷조차 차려입지 않은 상태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몸을 가리자 시어머니가 앞으로 편하게 볼 사이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대충 입어라. 밥은 있냐? 혹시 새로 앉혀야 할까봐 좀 일찍 왔다. 하시며 부엌에 들어가 이것저것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온 반찬들도 있어서 그걸 냉장고에 넣으시기도 했어요. 그러시면서 에휴, 시금치는 사자마자 데쳐서 무쳐야지. 끝이 시들시들 하잖아. 그리고 간장은 내가 이렇게 보관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면 요리할 때 불편하다고. 냉장고 좀 잘 정리하고 살아. 라고 하시며 눈곱도 못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시모였습니다. 남편도 짜증이 나서 왜 아침부터 갑자기 오셔서는 잔소리 하시냐, 왜 맘대로 오시냐 화를 냈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이 녀석, 가까이 사는 부모가 올 수도 있는 거지. 옛날 같았음 시부모 끼니 차려드리러 아침마다 와야 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네 엄마가 손수 음식까지 싸갖고 와줬는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왜 왔냐고 타박이라니. 너 장가가고 네 부인 치마폭에 쌓여서 정신 못 차리냐? 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도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따졌지만 시부모님 둘 다 고집이 워낙 세시고 자식 말 안 들으세요. 조금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새벽부터 들이닥친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는 평소 기상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야 했고
그렇게 아침 먹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각자 출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아침에 밥해다 차려주니까 좋지?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우리 같은 시부모가 어디 있나 봐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다. 네, 정말 없더라고요. 누가 새벽부터 찾아와 아침 먹으라 성하십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거하게 한상 차려 먹지 않는다. 간단하게 먹는다. 라고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저희가 죄송해서 거절하는 건 줄 알고 계속 괜찮다. 매일 아침에 오겠다 하시더군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직접 말려도 시부모님은 정말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저희 출근할 때 아들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힘드실 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손을 내저어가며 말려도 시부모님 고집은 정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아침마다 오시더라고요. 하도 편하게 있으라 하시길래 그냥 저도 아침에 시부모님 오시면 눈곱 떼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한 뒤 바로 씻고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 시부모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어느 날 이제 안 오겠다고 선언하시더군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 내가 차려주는 밥만 띵 먹냐? 우리가 그렇게 며칠 음식 해갔으면 새아기 너도 느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제는 네가 밥을 좀 차려놔야지. 어떻게 받아먹을 생각만 해? 우리가 아침마다 버스 타고 니네 집 가서 아침 차려주는 거 힘들다 생각은 안 해?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 저희 부부는 아침에 밥 그렇게 거하게 차려 먹지도 않을 뿐더러 잠이 더 소중하지. 밥까지 차려 시부모님 해드릴 여유가 아침에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몇 번을 싫다고 했잖아요. 라고 되받아 쳤더니 무슨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가 있냐며 저더러 너무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럼 아침마다 오시는 시부모님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출근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시부모님을 위해 밥상 한 번 안 차려드렸으면 몰라요. 한 달에 한두 번 저희 집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드렸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시부모님께 뭐라 이야기했지만 한번 기분 상한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으시더군요. 결혼 준비 때는 잘 몰랐어요. 딱히 간섭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은근히 연락 문제로 저를 압박하시더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쇼핑 가자, 카페 가자, 심지어 이렇게 아침밥 문제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주말마다 봐야 한다. 쇼핑몰을 가더라도 늘 시부모 생각을 하며 저희 것만 딸랑 사면 안 된다. 아무리 자주 봐도 전화는 별개이니 주에 2, 3회 이상은 무조건 해야 한다 등 요구 조건도 얼마나 많으시던지요. 물론 저도 그거 다 못해드립니다. 집이 가까우니 한 달에 서너 번 배웠습니다. 생각나면 이것저것 사드릴 때도 있었고요. 그치만 저도 일하느라 지치고 바빠서 주말은 쉬어야 한다고 시부모님이 부르셔도 안 갈 때도 있었고 저희 통장 사정이 빤한데 무슨 시부모님 옷까지 매번 사드립니까? 저희 것만 사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만 챙겨드려도 충분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요구 조건에 일일이 다 따지다가는 분란 날 것 같아서 그냥 제 선에서 알아서 커트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가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할 정도였으니 아마도 제 남편이 장남이고 개혼이니 시부모님이 기대치가 높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시부모님은 마음에 은근히 안 드셨던 모양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 식사 문제로 서로 기분이 상했고 시부모님은 며느리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더욱 저를 옥죄셨습니다. 한날은 시어머니가 손수 양말을 사셨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네 시애미가 자기 손으로 양말을 사 신어야겠냐? 항신이 시부모 옷이나 양말 해진 데는 없는지 네가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먼저 사다 드려야 하지 않겠냐? 네 시애미가 오늘 시장에서 양말 한 묶음을 자기 손으로 사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복장 터지던지 사람들도 욕해. 며느리 뒀다 뭐 하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핑계로 남편 저녁을 못 차려주니 회사도 관두라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많이 봐주시는 거라면서 회사 관두면 저녁마다 시부모 초대해서 밥 먹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바쁜 것 같아서 전화 자주 못해도 이해를 해주는 거라면서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아서 전 회사에 뼈를 묻을 때까지 다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랑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 들어 저를 이해하는 남편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 때문에 성격이 너무나 예민해져 버려 남편이 하는 말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히스테릭 부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이사 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전세 계약 2년 끝나자마자 제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신혼집 1억 5천짜리 전세였고 남편이 모은 돈 7천에 제가 모은 돈 5천,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친정에서 나머지 돈이라도 해주겠다 하셨는데 시댁에서 한 푼 안 도와주시는 거 알고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는 냉장고 사라 뭐 사라 하시며 1,000만 원 보태주신 거 알면서도 시댁에서 1원 한 장 안 주셨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시댁 근처로 이사 오게 하려고 집 구할 때도 시부모님 입김 대단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사 간다고 할 때도 난리더군요. 왜 더 멀리 떨어지냐, 우리한테서 도망가는 거냐고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제 남편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님 어머님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늘 부족해 하셔서 저도 많이 속상했고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티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부부 사이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이랑도 좀 거리를 두어야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이사 결정한 거예요. 저희 뜻 존중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되바라진지 몰라.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저 지들 편할 대로만 하니 말이야. 라고 하시며 그냥 저희 마음대로 살으라, 다신 안 찾아간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렇게 이사 온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시댁이랑은 1시간 넘는 거리가 되었고 제 직장이랑은 차로 5분 거리. 남편은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임신도 되었어요. 그전엔 스트레스 때문에 안 생겼던 건지 시부모님 얼굴 거의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해진 탓일까? 이사하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평화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깨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주말마다 저희더러 아이 데려와 시댁에 오라고 닥달하셨고 또 매일 영상통화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도 정말 삼시세끼 왔습니다. 애 분유 잘 먹냐? 이유식은 뭐 해주냐? 오늘 어디 나가냐? 옷 뭐 입히는지 사진 찍어 보내줘라 등등. 간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저희끼리 어디 근교 바람이라도 쐬러 갈라치면 시부모님이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우리를 쏙 빼놓고 지들끼리 놀러갈 생각을 하고 있어? 당장 우리 데리고 가라! 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렇게 거리가 멀어져도 손주가 생겼다는 이유로 다시 저희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셨고 덧붙여 저에게도 며느리 도리를 더 강조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멀리 이사 갔으니 더 시부모를 챙겨야 한다며 전화를 자주 해야 한대요. 그리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새끼 키우는데 정신 팔려서 시부모 나이 드는 거 잊고 살면 안 된다. 네 자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도 나이가 든다는 얘기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니? 항시 우리를 챙기거라. 멀리 이사 갔다고 끝이 아니야. 더 챙겨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은 소중한 손주인 제 아들을 정성껏 케어하길 바라시면서도 한편으론 그 에너지를 본인들한테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이 이유식에 넣은 한우를 산 걸 보시고는 그거 사면서 우리 생각은 안 들디? 애 이유식 만들 때 우리 것도 덜 묽게 해서 만들어주면 노인네들 먹기 좋을 영양식이 될 텐데 어떻게 네 자식 것만 딸랑 만드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이한테 사주는 옷 같은 것도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애 키울 때는 기술이 안 좋아 천도 별로였는데
요즘은 재질이 어찌나 매끄럽고 보드라운지 보풀도 하나 안 나네. 이렇게 좋고 예쁜 옷 애한테 입히면 우리 생각은 안 나? 하시면서 애 옷도 많은데 아이 옷 5개 살 거 3개로 줄여서 그 돈으로 시부모 티셔츠 사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젠 하다못해 제가 제 자식한테 해주는 걸 질투하는 것 같아서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살림도 엉망, 음식 솜씨도 영 엉망이더니 지 자식 생겼다고 오만 정성을 다 쏟네. 그것 좀 봐. 이렇게 잘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못했어? 그러면 너도 덜 혼났을 테고 서로한테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시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이 들 수가 없죠.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원형 탈모도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셨어요. 4박 5일 일정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했죠. 아버님은 거의 5일 동안 혼자 계시겠네요. 요리 못하시던데 창거리 같은 건 좀 해놓고 가세요. 아님 시켜 드시는 게 더 편하실라나?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센스가 없어도 이렇게 없니? 내가 여행 간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제가 가서 차려드릴게요. 라고 먼저 좀 살갑게 들어와 줄 순 없니? 라고 하시더군요. 좀 혼자 차려드시면 어때요? 그리고 요즘 식당도 많고 배달도 잘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여행 떠나시는 건 시어머니신데 혼자 남을 배우자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어머님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남편이 알아서 해 먹겠거니 하거나 전 걱정이 되면 국이라도 몇 개 끓여 소분에 냉동을 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벙찐 얼굴로 어머님을 보자. 안 그래도 이번에 나 제주도 가면 너 어떻게 나오는지 네 시아버지가 지켜본다고 했다. 내가 미리 힌트 주는 거야. 혼 안 나게 잘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성인이신데 스스로 밥 한 끼 못 차려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예전에 수술하신다고 일주일 집 비우셨을 땐 아버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땐 우리 장남 결혼하기 전이라 네가 없었고 지금은 며느리가 있잖아. 어머님, 그런데 집 비우시는 건 어머님인데 왜 두 분 다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뭐 매일 시댁 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 육아휴직 중이잖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가서 하루치 밥 해다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새끼 다 해드리라는 건 아니잖아. 어머님, 시댁이랑 1시간 거리예요. 저희 아들 카시드 태우고 매일 아침마다 왕복 2시간씩 운전해서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라는 거예요?